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다들 2025년도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일, 나쁜 일 다 헐헐 털어버리시고 2026년도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 하셔서 다 가정에 평온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기원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6년도 첫 거래일이 내일인데 참 재밌는 이슈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보통 한 해의 시작을 보통 어떻게 많이 하냐면요. 대통령의 신년사와 함께 새롭게 부각되는 내용들이 또 시장을 움직이는 경우도 참 많았는데 이번에 신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중국을 또 방문하는 깜짝 이벤트가 갑자기 시장에 튀어나오면서 당장 내일이기 때문에 또한 내일 모레가 주말이고 며칠 안 남았죠. 그러니까 뭐 스마트 머니가 단기에 짧게 들어왔다가 짧게 훅 빠져나가는 그러한 이벤트로 될 수 있는 이슈가 되지 않겠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당장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끌고 왔던 하나의 또 빅 모멘텀이 좀 있었죠. 피지컬 AI, 그다음에 로봇에 대한 이슈, 그리고 뭐 현대차, 보스턴 다이너믹스, 아틀리아의 CS 공개라든지 여러 가지 뭐 또 피지컬 AI에 대한 많은 단서와 내용들이 또 CS 기간에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에 대한 기대감 등이 그간 11월 뭐 여러 달 동안 로봇 섹터에는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간 로봇주들이 굉장히 크게 좋은 성과를 내주면서 시장을 이끌어왔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 세론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6년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럴 수가 있죠. 2025년도는 하나의 이제 내러티브, 내러티브한 로봇이 로봇이 세상을 주도하는 장세였다면 2026년도에는 또 모르죠. 새로움이 로봇 쪽에 진짜가 나타날지 이거는 사실은 가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 이런 점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좀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연말 시장은 정말 우리나라 시장이 좀 특별했죠. 글로벌 증시가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거의 뭐 미국도 일본도 뭐 여타 국가들의 지수가 다 빠지는 가운데서도 코스피는 세상 최고가에 임박한 상태에서 마감되었고 코스닥은 금요일 수요일날 좀 밀리긴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흐름에서 좀 움직였습니다. 대신 그거는 있었습니다. 종목의 쏠림과 특정 종목이 시장을 리드하고 또 코스피는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12만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쳤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이 강한 흐름 이런 점도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 부분이었어요. 이 점도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각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컸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의 주도주가 뭔지, 대장주가 뭔지, 그리고 어떠한 모멘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반도체 내에서 어떠한 종목의 파급 효과를 줄 것인지, 또한 제약바이오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안 그러면 코스닥의 시장을 그냥 붕괴시켜버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약바이오가 코스닥을 버팀목을 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2차전지가 뭐 버팀목을 하겠냐. 아유, 지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은 크게 먹을 거는 제가 지금 구간에서는 많이 없어 보이는데 계속 줬다 뺐었다 하면서 계속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이벤트 진행하는데 요청이 좀 와서 이번 주 말까지
네, 연장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증시는 사실 별 볼 일 없이 4일 연속 하락 마감되었습니다. 국장은 반도체 질주죠. 네, 3전이 갔으면 하이닉스도 신고가를 치겠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SK 하이닉스를 연 이틀 저는 좀 선물로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현물로 또 약간 추격 매수 한 거는 본전에 빠져나오고 선물로 또 그 전날 지난주에 종배해서 매도하고 또 월요일날 종배해서 화요일날 하고 그러니까 월요일날 종배했고 화요일날 선물로 종배한 거 어제 반등할 때 아침에 좀 밀릴 때 좀 더 사가지고 올라갈 때 신고가 칠 때 전량 매도하고 일단 마음이 됐는데 3일선에서 계속 대응해 볼 것 같아요. 주도주의 신고가 눌림 매매로 하이닉스는 조금 접근을 해볼 계획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은 저우지간 반도체 질주 및 CES를 앞둔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흔들림을 보이는데 여전히 현대 계열은 살아있다. 그 가운데에서 HL 만도를 조금 집중적으로 좀 봐볼 생각이고요. 그 외에는 한중 정상회담 부분이 일단은 당장 가장 빠른 이벤트고 비교적 큰 내용이기 때문에 좀 이쪽에 포커스를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미국 시장은 사실 거의 뭐 별 볼 일이 없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좀 마감해서 사실 4일 연속 하락이 된 거고요. 뭐 여기 보면은 뭐 올라간 종목도 없죠. 그동안 질 강했던 마이크론까지 빠졌기 때문에 사실상 전 종목이 빠진 이런 경우도 참 보기 드문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전 종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보기 드문 상황 속에서 좀 마무리가 됐고요. 뭐 금요일날 보시다시피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상태에서 코스피는 그나마 보합권, 코스닥은 2차전지 대형주가 빠지면서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마감이 되었다. 고객 예탁금은 충분히 많고 신용도 충분히 많은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 내려왔는데 연말 효과도 있어가지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모르는 거고요. 수급적으로도 뭐 금요일은 애매하게 양매도 진하게 나오면서 나왔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국내 증시는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다시 미증시 사실상 연말 랠리 없이 4일 연속 하락하며 대부분 업종은 약세 마감 가운데 마이크론도 연속 상승 이후 쉬어가는 흐름에서 마감됐고 국장에는 일부 영향을 미치는 정도일 듯합니다. 연말 국내 증시 뜨겁게 달군 건 삼성과 닉스의 신고가 속 코스피가 신고가 경신을 시도한 점이겠죠. 대형 반도체 빅2의 잠정 실적 전까지 그러니까 1월 7일, 9일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밀려도 매수가 살아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점이 일단 반도체는 살려놓을 텐데 그렇게 되면 그 여타 이제 그 대형주 단위 종목군들이 수급이 안 가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그나마 이제 제가 반도체 쪽은 패키징 보라고 했죠. 패키징 쪽, 그 다음에 전공정 쪽 딱 두 개만 지금 봐야 됩니다. 뭐 말하기가 또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기판이 안 가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판 좀 안 좋아 보인다. 안 가는 이유가 명확하게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기판은 보지 마라. 기판은 보지 마라. 뭐가 지금 잘못됐다. 보지 마라.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닉스와 삼전 강세송 반도체 소봉장 후공정 봐야 되는데 뭐 제가 기사들 사실 이렇게 정리를 많이 해드려요. 그 기사 내용에서 어떤 거 보면 될까요? 여기 후공정 패키징 그리고 여기 기판에 대한 내용들 여기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런 점들 참고하시면 도움되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CES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사실상 일반 로봇주들은 원웨이홀딩스 빼고 사실상 금요일 거좀 다 빠지는 것 같은데 이제 슬슬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오늘 머스크가요 젠3죠. 젠3 옵티머스 주요 핵심 공급사 7곳이 나왔는데 죄다 중국이네요. 죄다 중국. 그럼 여기서 퀘스천을 달아봐야 돼요.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은 25년도는 끝났죠. 내러티브가 지배했던 한 해 원희홀딩스 대단했습니다. 잘해요. 잘해. 그 알리글레오 저도 회사 들어가 보고 손 보고 하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촉각을 느끼는 촉각 센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모르겠다라는 거죠. 아무튼 지금 현재 현대차 계열은 여전히 살아 있고 금요일도 현대 오토에보가 추가로 더 급등하고 만도가 추가 상승을 했는데 일단 두 종목군들 3일선, 5일선 기준으로 한번 체크를 하고 좀 봐보고 싶고요. 제약 바이오 쪽은 좋은데요.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의 반복에 일부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들만 좋으니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기도 좀 그렇고 좀 뭐 합니다. 일단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군들 그 다음에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그나마 힘이 좋으니까 좀 보고 여기에 이제 좀 빠졌지만 경구용 이거는 이렇게 봐야 돼요. 아직 시판이 안 됐다. FDA 허가 받았고 시판 노보노 그러니까 노보노의 시판 그 다음에 일라이 릴리의 FDA 승인 이런 게 나오면서 이 이슈가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장기 지속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경구형 좀 봐야 될 것 같고 D&D 파마텍의 이슈는 계속 좀 대리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봉착한 일정으로는 네, 한중 네,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장 내일 막 시장에서 부각은 무조건 될 겁니다. 시가부터 좋을지 아니면 뭐 시가 캡 뜨고 좀 밀릴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부 종목군들은 시가부터 좀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은 AI 로봇 전략 발표를 1월 6일 날 또 하는 이슈가 있어요. 1월 6일 현차의 로봇 네, 전략 발표가 1월 6일 날 있기 때문에 CES가 그 정상회담 끝나고 4일부터 7일인데 일단 가는 게 중요하니까 주말에 해서 월요일날 이쪽 해먹고 다시 로봇주가 이때부터 다시 바닥 잡고 현대차 계열이 올라와서 1월 6일날 발표할 때쯤 돼서 고점 맞고 떨어지는 뭐 이런 시츄에이션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정도 이렇게 타임테이블적으로 한번 우리가 시나리오를 가지고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일단 엔터 쪽은 SM이 이제 NXT에서 13만 원이 넘어가서 직전 고점이 이제 15만 원이니까 거의 다 회복을 SM 쪽에서만 회복을 했어요. 사실 SM이 실적이 되게 좋은데 주가가 다 박살났고 YG도 엄청 떨어졌죠. 위에서 거의 반토막 가까이 뺐다가 지금 10% 올라간 거라 하루 이틀 더 추가 상세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이브도 뭐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는 보통 그래요. 중소형주 단에서 일단 상한가 한두 개가 나올 수도 있는 재료이지 않나. 중소형주에서 또 기회를 잡아보면 좋겠다. 들쭉날쭉은 하겠지만 종가 고가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목들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바로 종목군들을 보도록 하죠. 자 먼저 SK 하이닉스 일단 신고가를 쳤고요. 신고가를 쳤고 위에서 있는데 이제 마이크로는 좀 밀렸으니까 일정 부분 밀리기도 하겠죠. 그럼 이 종목의 실질적으로 신고가는 63만원에 나왔기 때문에 63만원 언저리에서는 지지가 나온다. 돈이 많이 들어왔던 자리들 잘 봐서 62만원 언저리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10분 봉상으로 좀 열어서 볼벤 이렇게 수렴 하고 있는데 이게 벌어졌다가 깼다가 다시 수렴하고 깼다가 수렴하고 있는 과정들 봐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중요한 이평선 구간을 본다든지 5일선을 볼 때는 이 검은색 선이 3일선이기 때문에 3일선 혹은 그 5일선 올라오는 이 폭을 계산해서 이렇게 좀 본다든지 일단은 시장 주도주에서 기회를 봐야 되니까 안 볼 수는 없죠. 삼성전자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거함은 바로 죽지는 않을 거예요.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 잘 체크할 필요가 있고 지금 기판 쪽에서 종목이 좀 좋다. 두산 테스나도 야금야금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고요. 하나마이크로는 종목을 좀 가지고 있는데 금요일날 일단은 좀 8%대까지 급등이 나와서 단기 차익은 어느 정도 좀 실현을 해놓고 일부 물량만 좀 들고 있습니다. 일부 물량만 좀 들고 있고 아마도 좀 밀렸다가 다시 움직이는
오사트 쪽은 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반도체 장비단에서는 PSK를 참 좋게 보는데 조정을 안 줘버리니까 들어가기 좀 뭐한 것 같습니다. 최근 보면 원익 IPS, PSK 이렇게 좋고 여기 조금 확장하면은 이 테크닉스까지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기판보다는 이런 후공정이라든지 종목군들이 좀 더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로봇 쪽 좀 볼게요. 그러니까 강세를 보였던 대부분의 로봇주들 그리고 막 그 프로그램 많이 들어와서 막 올렸던 뭐 로봇주들도 있죠. 뭐 휴림 로봇이라든지 있는데 사실 특별한 이슈가 없이 움직여놔서 뭐 연속적으로 갈지 안 갈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그냥 수급과 차트를 보면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매매를 하는 것 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익홀딩스도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전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방면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볼벤이 꺾여버리면 떨어질 수 있는 거라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장중에 56,600원까지 올라가면서 연봉으로 보면 거의 내 시세를 다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워낙 대장주 역할을 해가지고 아무튼 좀 그렇고요. 뭐 지금 테슬라 쪽은 핵심 공급처가 결정이 됐다라고 하니까 한라캐스트 같은 거 재수 없으면 많이 떨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로보티즈 뭐 대표이사 나와가지고 피지컬 AI 비교 불가할 만큼 커진다라는 내용들은 나쁜 내용은 아니지만은 당장 매출 성장률이 20%였다. 내년에도 그 정도일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직 시총과의 괴리율이 좀 있다라는 점 등등이 좀 약간의 부담 요인이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이제 만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물론 바닥권이 많이 올랐는데 시총 기준으로 보고 같은 액추레이터를 하며 현대 계열이라는 점에서 운이 좋으면 여기를 뚫고 단기로 박스권 돌파가 되면서 일정 부분 레벨업을 할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많이 올라가면 뭐 이런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공매도 있고 그래가지고 잘 못 움직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월봉 기준에서 이 위에 단에 저항이 너무 많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엄청 많죠. 근데 이 자리를 매물 소화를 하고 강하게 뚫어버리면 상황은 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64,000원이 단기 목표가로 두고 뚫렸을 때 다시 본다라는 관점을 좀 봐야 되겠죠. 워낙 이 구간에 매물의 벽이 너무 두꺼워서 그렇게 좀 봐야 되고 대신 월봉에서 만도라는 종목이 월봉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을 터트려 준 거 이거는 긍정적일 것 같고 여기 최대 거래량을 터트렸던 이 공간에서 지난주에 저항 매물을 소화하는 상태에서 살짝 주초에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겠죠. 이번 주 주봉을 완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전에 아마 한한령 관련된 종목군들이 아마 강세를 보일 겁니다. 그럼 눌림에서 만도 같은 거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우주항공 쪽은 저는 조금 계속 긍정적으로 보는데 수요일날 종배를 이걸로 해서 넘어왔었고 만도도 같이 좀 했었는데 만도는 팔아버리고요. 얘도 아침에 다 팔아버려서 지금 물량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주항공 쪽은 계속 종목군들 봐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강하네요. 세아바에스들도 그렇고 HVM도 그저께 신고가 치는 것도 그렇고 비추론 넥스텍도 빠지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들 업종의 시세가 굉장히 강하구나 내년이 상당히 기대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일정 부분 시장에서 주는 것 같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트랙 아예까지 올라오는 거 보니 좋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제주 반도체가 금요일날 강하게 돌파하면서 시세를 꽤 줬는데요. 저도 금요일날 제주 반도체로 매매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눌림에 들어가서 팔고 이 돌파 못 들어가서 여기 눌림에 들어가서 팔고 여기 돌파인가 여기 돌파 들어가서 팔고 여기 돌파 들어가서 팔고 그 다음에 매매를 안 했는데요. 매매를 안 했는데 일단 여기 당장 저항이니까 근데 힘이 좀 세서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엔터를 좀 보죠. SM은 보유 종목이기도 해서 일단 올라가면 물려버렸으니까 이거는 평단이 한 이 정도 되니까 평단은 넘어 있는 상태라 올라가면 일단은 매도 하고 세 판을 짜야 되겠죠. 종가 고가로 만들 수 있어요. 종가 고가로. 자, 이 엔터주들 뭐야? SMG 엔터가 왜 투자 주의 경고 종목 지정이고 이거 왜 그러는 거야?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고 그 작년이잖아. 작년 200% 이상한 종목이네. 아무튼 삼지엔터도 중국에서 잘 하는 종목이죠. 예, 이것도 저는 괜찮은 종목 같아요. 삼지엔터도 실적도 잘 나오는데 4천억 시총이기 때문에 삼지엔터도 이 구간에서는 한번 해볼 수가 있어서 내일 시가에 조금 봐봐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하이브나 YG나 시가총이 좀 돼서 이들 종목은 이제 수급의 유무에 의해서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과거 이제 끼로 봤을 때 종목군들 보면 끼가 좀 많은 종목 있잖아요. YG 플러스가 특히 끼가 많죠. 올라올 때마다 이 끼만큼은 YG 플러스 좀 있어서 아마 시가 갭이 좀 꽤 높게 떠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높다라고 하면 시가에 접근을 못 하겠죠. 시가 이후에 눌림이라든지 이 포인트를 좀 잘 활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최근에 많이 설명을 하는 거는 이런 볼벤, 여러분들 볼벤 활용해 보세요. 볼벤. 아니면 의미 있는 구간에서 이 볼벤이라는 것이 그냥 본다라고 해서 되지는 않는데 아무튼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볼벤 많이 활용해 보시고 나쁜 거 아니니까 볼벤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뭐 디어유도 중국하고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죠. QQ 뮤직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기도 일단은 시가 갭을 들 건데 이런 그 이평선 위로 갭을 높게 들고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캔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과거에 뭐 상한가가 좀 나왔던 사만 네트워크스 근데 워낙 좀 불량해서 좀 그렇고요. 스튜디오 미르도 조금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여서 일단은 좀 넣어봤습니다. 올라갈 때 끼는 좀 있어요. 얘도 상한가를 이렇게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도 상한가 가고 얘도 상한가고 바닥권에서 그 지난번에 그 엔터 뭐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한번 쭉 올라왔을 때 순간 20%까지 갔던 끼를 좀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스튜디오 미르도 관종에 넣어놓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봐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노머스 여기도 좀 셌는데 일단 노머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게 되면 얘도 반등을 최근 저점 대비해서는 그냥 아름아름 150%가 올라와서 윗구간까지 올라오면은 바로 저항을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가긴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한국 화장품 금요일날 NXT에서 좀 강세인데 이거는 끼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이런 했을 때 워낙 뭐 상한가까지 찍고 뭐 하는 종목이라 13%대에서 출발해서 좀 밀려도 다시 끄집어 올리는 이 세력주 관점에서 좀 봐야 될 종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외로 뭐 오름 테라피틱스 지속적인 상승과 뭐 제조 반도체 아까 이야기했고 삼성 에피스홀딩스도 거래 대금이 살아있는 종목이라 여기도 박스권을 돌파해 놓은 상태죠. 11선, 5일선 눌리면서는 계속 움직이려는 성향을 강하게 보일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